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현재 통증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지연입니다. 우리 허리 통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어요. 오늘은 조금 더 좀 전문적인 허리 통증인데 생각보다 더 많은 허리 통증입니다. 디스크 내장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게 또 의외로 천장 관절통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일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내장증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같이 들어와서 이야기 말씀 나눠 주시는 여러 우리 같이 얘기하실 때 디스크 내장증 전부 다 갖고 계실 거고, 실은 저도 디스크 내장증을 MRI 찍어 보면 좀 있거든요. 근데 모든 디스크 내장증이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디스크 내장증이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가, 뭐 요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 그래서 만성 통증, 이게 되게 힘들죠. 통증 치료하는 굉장히 많은 병원들이 있잖아요. 어떤 통증들을 주로 치료하는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주로 치료하는데, 우리가 지금 허리 통증에 대해서, 요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고 있고요. 어떤 통증이 디스크 유발성 통증이냐. 이 디스크성 통증은요, 우리가 고주파 시술로 수술 없이도 좀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다람 늘보님 안녕하세요. 예, 커피 러버님도 투투님 안녕하세요. 예, 디스크성 통증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여기 36세 김미영 님이라고, 제가 이제 그냥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가끔 이제 외래에 오시는 요런 되게 흔한 환자분에 대해서 좀 창조를 해 봤습니다. 163 센치 61 킬로그램, 그냥 뭐 되게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분이기는 하세요. 이런 여자분이신데요. 되게 아프다고 막 이러면서 들어오셨어요. 허리를 붙잡고 부여잡고 들어오셨고, 외래에서 이렇게 쭈뼛쭈뼛 들어오셔 가지고 의자에 앉을까 말까 좀 고민을 하는데, 이제 의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앉으셨어요. 앉으셨는데요. 근데 7 개월 전에 이제 운동을 했대요. 이렇게 좀 여름도 다가오고 하니까 이렇게 좀 살을 빼보고 싶은 마음에 운동을 무리하게 하신 거죠. 근데 이게 운동을 무리하게 하고 난 다음에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다리까지 이렇게 쫙 내려가는 통증은 아닌데 둔부, 허벅지까지 이렇게 막 아프다. 깊은 데가 너무 아프다. 앉아 있을 때가 너무 아프다. 근데 차라리 그래서 서 있는 게 나은데, 근데 또 오래 서 있으면 그것도 아프다. 허리 때문에 차를 타고 어디 가는 게 너무나 이거는 나는 괴롭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휴직을 했다. 근데 계속 휴직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 좀 진단서를 어떻게 써 주실 수 있나? 뭐 이런 얘기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외출할 때는 복대를 꼭 차야 된다. 내가 이거 7 개월 전부터 물리치료도 받았고 진통제도 먹고 있고 침도 맞았고 뭐 별의별 걸 다 했는데, 아픈 데다가 물론 동네 통증 뭐 센터도 가고 클리닉도 가고 주사도 맞았는데 뭐 그때뿐이다. 뭐 되게 흔한 얘기죠. 그럼 다시 아파진다. 엑스레이 당연히 찍었고요. 그리고 주사도 맞았다. 그런데 뭐 전부 다 괜찮다고 한다. MRI 찍었다. 근데 디스크가 조금 나왔다고 하는데, 디스크 튀어나왔는데 이 정도는 아닌데 의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아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사들이 다 "이렇게 아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가족들이 다 이렇게 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죠. 친구들도 "아 너 어떡하냐. 왜 이렇게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는 다 '얘 꾀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히스토리를 대부분 갖고 있어요. 초반에 "엄청 아프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MRI까지 찍어요. 젊으니까. 너무 아파하니까. 근데 좀 괜찮아요. 이런 허리예요. 근데 치료해도 안 나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허리. 이게 바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디스크와 연관된 허리 통증, 디스크성 요통, 요거의 인제 통증이라는 거죠. 되게 힘듭니다. 치료가 어렵고, 이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MRI를 찍어도 잘 안 보여요. 그래 가지고 환자분들이 꾀병으로 오인을 받기가 되게 쉽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정신과적인 그런 문제가 동반돼요. 되게 환자가 예민해지고, 그리고 정신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쪼끔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불안 장애, 이런 거에 동반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좀 친구들 만나는 거 싫어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수면 장애 막 이런 것까지 오게 되고. 이게 디스크가 원래는 요렇게 MRI에 생겨야 되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까매집니다. 까맣게 변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인제 되게 퇴행성 변화가 심한 디스크예요. 근데 한 이 정도까지 돼 가지고 블랙 디스크가 되는데, 이게 모든 디스크가 다 아픈 거는 아니에요. 근데 요렇게 까매지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디스크가 되는 거죠. 안에 있는 수액,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섬유륜이라는 게 디스크인데요. 근데 이런 깨끗한 디스크, 아이고 뭐 되게 많이 들어오셨네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또 허리 아픈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 젊은 분들 특히 근데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젊은 분들의 디스크가 이 디스크성 요통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잘 케어를 해 줘야 돼요. 꾀병이 아니에요. 이게 디스크 때문에 아픈 통증 MRI를 찍어도 생각보다 심하지 않은데 나는 무지 아플 때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디스크 내장증으로 인한 통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디스크가 이렇게 하얗고요. 디스크 안에는 수액이 있고 이 수액에는 혈관도 없고 신경도 없어요. 혈관도 없고 신경도 없는데 인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얘가 디스크가 이렇게 주변에 싸고 있는 섬유륜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 김미영 씨가 운동을 무리하고 하고 난 다음에 찢어진 거예요. 이렇게 찌직하고 이 주변에 얘가 찢어진 거죠. 이 섬유륜이. 그러면서 주변에 얘가 찢어지면서 안에 있는 수액이 밖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엉뚱한 신경들이 염증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자라 들어간 거죠. 맞아요. 예. 지금 보면은 뭐 요통으로 굉장히 많이들 오늘 이렇게 참여를 하셨고요. 보면은 뭐 이렇게 유이 님께서도 허리 디스크가 재발했다고 말씀 주셨죠. 디스크 재발해요. 치료를 아무리 잘해도 되게 재발하기 쉽고요. 그리고 지혜정 님께서도 뭐 사진을 찍으니까 허리뼈가 반대로 돼 있다고요? 예, 너무 아파서 고생 중인 70대 어머님이라고 말씀 주셨네요. 허리뼈가 반대로 돼 있다는 거는 이제 허리뼈가 이렇게 C자 커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커브가 이제 조금 꺾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으네요. 또 유희 님께서는 MRI 찍어 보니까 디스크 탈출 6mm 정도 돼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 요나 님께서도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가끔 밤에 이제 잠을 못 잘 지경이다. 맞아요. 허리가 지금 진짜 굉장히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유희님 말씀이 저게 되게 많은 히스토리예요. 운동을 하고 필라테스 하다가 허리에 이렇게 꽉 힘을 주다가 복압을 높이는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이 디스크 내장증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근데 되게 유전적인 요인도 커요. 그래서 보면은 나의 부모님한테 받은 허리가 50%인 거예요. 50%. 그래서 가족들의 그 허리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 그 시부모님이 계시는데 시고모님과 시아버님의 허리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고 저희 남편의 허리가 또 비슷해요. 보면은 다 협착증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한테 다 주사 맞아요. 이렇게 다 아파하시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가족들의 허리 모양이 모두 비슷해요. 체형이 비슷하잖아요. 결국 그게 다 허리라는 거죠. 허리. 그 유전적인 요인이 몇 프로나 차지할 것이냐? 50%나 차지합니다. 50%. 그러니까 되게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는 해요. 뭐 이게 딱 50%냐, 60%냐, 100%냐 뭐 이렇게 얘기를 뭐 문헌마다 많이 다르지만요. 유전적인 요인이 거의 50%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후천적인 요인이 결국에 나머지 50%를 차지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 디스크 내장증으로 인한 허리 통증은요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디스크 탈출도 있고 협착증도 있고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뭐 디스크의 관절통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하는 그런 원인으로 인한 허리 통증은 전체 허리 통증의 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보면은 또 질문들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디스크 내장증으로 인한 통증은 디스크가 결국에 염증이 생겨서 발생하는 통증이죠. 우리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 네, 보면은 허리가 역시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허리도 이렇게 정렬이 중요해요. 허리에 이렇게 허리도 착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는데 그게 예쁘게 C자 커브가 쫙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C자 커브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도 뭐랄까 C자 커브가 앞으로 툭 튀어나오고 그 천추뼈가 뒤로 이렇게 꺾여 있어도 오리궁뎅이처럼 뒤로 꺾여가는 그런 몸이 되는 거고요. 이게 또 허리가 너무 일자 허리가 돼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허리가 역시자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일자 허리가 돼서 오히려 이렇게 꺾여버리는 그런 허리가 되는 거거든요. 감기만 걸리면 디스크 부위가 아프다.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역시자로 되면은 정렬이 인제 안 맞아버리는 그런 허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저런 허리를 뭐 전방전이, 후방전이 이런 식으로도 인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위.
이렇게 전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저렇게 전이가 있으면은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디스크는 기본으로 이렇게 뼈가 엇갈리니까 디스크 탈출은 기본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뼈가 짝짝짝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엇갈리니까 결국에는 관절도 서로서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관절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또 관절통도 생겨요.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가 굉장히 많이 다른 분들보다 뻐근해요.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많이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뼈와 뼈가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 이렇게 척추 구멍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구멍들이 서로 이렇게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여줘야 돼? 이게 어긋나는 거죠. 서로 구멍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어긋나는 거예요. 구멍이 좁아지겠죠. 그래가지고 구멍이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 정렬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목의 정렬이 중요하듯이 척추도 정렬이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국에 뭐 이가 없으면은 잇몸으로 씹듯이 이렇게 저 허리가 한번 저렇게 정렬이 안 맞았는데 쟤를 다시 맞추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뼈인데요. 그래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 건 무슨 뜻이냐. 주변 구조물들의 강화가 중요합니다. 저는 근육 운동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근육 운동. 이제 보존적 치료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거는 또 뒤에서도 또 이야기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희님 아까 이제 말씀 많이 참여해 주시는데요. 고주파 시술. 그래서 오늘 디스크에 대한 고주파 시술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디스크 내장증으로 좀 돌아와 볼게요. 유전적 요인이 5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부모님을 좀 원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나의 체형을 만들어 줬으니까 50%는 부모한테 받는 거고요. 후천적 요인이 50%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 후천적 요인은 뭐가 있을까? 담배 피워도 염증이 되게 높아요. 스모커. 예. 스모커들 혈액 검사를 해보잖아요. 몸에 염증 수치가 꽤 높아요. 그래서 그런 염증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비만도 이제 허리 건강에 좋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물리적 충격 당연히 나쁘겠죠. 당연히 또 문제되는 거 나이 들면서 아픈 거 좀 서럽죠. 근데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항상 간과를 해요. 내가 3년 전에 주사 맞았을 때는 효과가 그냥 한 1년은 거뜬했는데 왜 이렇게 이제 도움이 안 되냐. 점점 효과가 떨어진다고 주사 약이 바뀌었냐. 환자분의 허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죠. 네,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아까 디스크 보여드렸잖아요. 까만 디스크 이렇게 까맣게 디스크가 퇴행이 됐는데요. MRI상 이렇게 블랙 디스크라고 우리들이 얘기하거든요. 블랙 디스크가 있다고 모두 통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MRI 딱 봤더니 까맣게 디스크가 있는데 막 블랙 디스크 다 아픈 건 아니에요. 그 디스크에 염증이 생기면 아픈 거예요. 염증이 생기는데 염증만 생겼다고 또 아픈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디스크 안에는 혈관도 없고 신경도 원래 없어요. 그 수액 안에는. 근데 염증이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수액 안에 막 신경이 자라 들어가요. 이렇게. 신경이 자라 들어가고 혈관이 자라 들어가요. 얘가 수액인데 이 안에 막 이렇게 자라 들어가요. 원래는 되게 여기 되게 요 섬유륜에만 조금 신경이 들어있거든요. 혈관도 조금밖에 없거든요. 얘네가 이 안으로 막 자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라 들어가는 아이가 수액까지 쫙쫙쫙 자라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결국에는 감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유리멘탈 신경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것처럼 얘네들이 결국에는 말초신경 감작, 민감화 이걸 일으켜서 디스크가 통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조금만 앉아 있어도 어쩔 줄을 모르겠고 결국에는 디스크는 별로 튀어나오지도 않았는데 멀쩡한데 그냥 약간 까말 뿐인데 근데 너무나 아픈 그런 디스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 의사 선생님들이 MRI 딱 봤는데 이렇게 나쁜 디스크가 아닌데 이렇게 나쁠 허리가 아닌데 왜 이렇게 아프지? 주사 놨는데 이제 나아야 되는데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난 아파 죽겠는데. 예. 그리고 주변에서는 꾀병이라고 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게 바로 디스크 내장증입니다. 이게 되게 힘든 그런 질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웅얌님께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MRI 소견이 안 좋아도 통증이 없으면 상관없나요? 이걸 물어보셨어요.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선 MRI를 많이 찍죠. MRI를 많이 찍는데 MRI 소견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우선 또 증상이 중요해요. 증상이 중요하고 MRI 소견도 중요하고 증상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매칭이 되는 게 또 중요해요. MRI 소견이 어느 부위가 안 좋고 증상이 딱 어느 게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이 두 개가 안 좋은 MRI 소견과 증상이 매칭이 되면 그러면은 치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통증이 심하지 않아요. MRI가 굉장히 안 좋아도. 그러면 실은 보존적 치료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예. 증상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뭐 MRI 소견이 굉장히 안 좋아도 심각한 증상이 없다면 그러면은 얘를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지켜보는 거예요. 오히려 건드려서 일을 더 키우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문제냐? MRI 소견은 심하지 않은데 근데 통증이 굉장히 심할 때가 결국 문제겠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이 이야기하는 디스크 내장증은 그런 경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 경우 중에 하나고 인제 이때가 결국에는 예전 같았으면 '꾀병인가?' 이 소리를 들었을 법한 상황인데 근데 디스크 내장증은 꾀병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야기를 제 강의 중에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꾀병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통증이라는 거는 50%가 어떤 정신적인 불유쾌함이에요. 기분의 어떤 불유쾌함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50%는 나의 기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꾀병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염증 과정이 시작되고 디스크 안에 면역 세포들이 막 몰려오고 그러면서 말초신경 감작, 민감화가 이루어지면서요. 결국에서는 얘가 이렇게 이상한 못된 디스크가 돼 버립니다. 네. 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 주느냐. 고주파 치료 아까 물어보셨죠. 고주파 치료는 이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다가 디스크 안에 이렇게 바늘을 꽂아 넣고요. 열로 요렇게 이 안 좋은 신경과 혈관들을 찢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찢어 주는 거. 아 맞아요. 여기 또 같이 채팅을 하시는 분 중에서 이혜란 님께서 물어보시는 내용이 있어요. 재채기 할 때 아프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디스크 내장증의 통증 중에 또 하나가요. 재채기 쾅 하고 할 때 복압이 팍 올라갈 때 되게 많이 아파요. 네 맞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재채기를 콱 할 때 그리고 또 제가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차 타고 가다가 둔턱을 쾅 하고 이렇게 넘어갈 때 쿵 하잖아요. 그때 되게 많이 아프고 뭐 쪼끔 이렇게 민망하게 여쭤보는 거긴 하지만 화장실에서 힘줄 때 그때 많이 아파요. 예. 그래 가지고 막 이렇게 힘주기 싫어 가지고 변비도 생기기도 하고요. 예. 그런 상황들 되게 아파요 허리가. 젊은 분들 많이 힘들어요. 그래 가지고 직장도 이렇게 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 디스크 내장증이 그래서 힘든 병입니다, 젊은 분들한테. 자 그래서요. 이렇게 보면은 디스크의 냉각적 고주파 열 응고술을 할 수 있어요. 보면은요. 그래요. 맞아요. 윤희 님께서 말씀 많이 주시는데요. 재활 운동 도움 많이 돼요. 저는 이제 항상 또 강조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요. 우선은 가장 보존적인 것부터 하시는 게 중요해요. 보존적인 거. 보존적인 거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재활 운동 치료, 물리 치료. 당연히 먹는 약으로 뭐 해결이 되면 제일 좋아요. 고런 거 위주로 하세요. 고런 거 위주로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결국에는 뭐 주사를 하는 거예요. 뭐 신경 차단술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관절 치료라든지 뭐 프롤로도 좀 해볼 수는 있어요. 뭐 고런 것들 재생 치료라든지 요런 걸 해볼 수 있어요. 고런 거를 한 단계 높은 치료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그러면은 인제 또 단계를 높여 가면서 치료를 하나씩 하겠죠. 그래서 그런 가장 기본적인 주사를 했는데도 안 될 때 그게 이제 바로 디스크의 냉각적 고주파 열 응고술이라는 거죠. 네. 또 질문 주셨어요. 전진애 님께서요. 뼈에 근육이 붙을 때 힘줄 형태로 붙는데 이유가 뭔가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뭐랄까 의학적인 이렇게 좀 근본적인 아나토미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근육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되게 말랑말랑한 어떤 그런 섬유의 문제잖아요. 얘가 인제 굉장히 단단하게 뼈에 가서 이렇게 딱 붙어 줘야 되는 거고요. 그쵸. 장단점이 있죠.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힘줄이 돼 가지고 우리 여기 근육은 굉장히 또 말랑말랑한 그런 구조고 얘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 주는 거고요. 얘가 또 힘줄 형태 텐던이라고 인제 표현을 하는데 얘가 뼈에 가 갖고 단단하게 붙게 되죠. 그리고 관절을 이제 걔네들이 또 그 뼈에서 이루게 되고요. 움직이게 될 때 그 관절과 관절을 서로 이어 주는 게 또 인대 리가멘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걔 관절을 감싸서 보호해 주는 그런 구조물들인 거죠. 근데 인제 텐던과 인대들은 수축을 그렇게 잘하는 그런 구조물들은 아니죠. 많이 움직이는 구조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힘줄 그거는 이제 뼈에 붙어서 어떤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는 데 주된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구조물들이죠. 많이 움직임을 해 주는 그런 구조물이라기보다는 근육이라기보다는 좀 고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김보윤 님께서 또 중요한 질문을 주셨어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스크 안에 바늘을 넣고 고주파 시술 시에 미세 바늘로 인해 디스크 섬유륜이 손상받는 게 아닐까요? 이것도 물론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디스크 안에다가 뭔가 바늘을 뻥 하고 찌르는 종류의 시술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예, 그거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인제 어떻게든 염증이 이렇게 생겨 버렸어요, 디스크에. 특히 이 뒷면에 염증이 생기는 게 중요해요. 뒷면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을 인지하는 신경들이 자꾸 우리 그 척수신경을 타고 뇌 쪽으로 통증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든 지져버리는 고런 행위를 우리가 치료 방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 행위를 위해서 한번 뻥 하고 찔러 주는 고 작업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쓸데없이 자꾸 찔러 주는 그런 행위를 자꾸 해 주는 거는 당연히 피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쓸데없이 찌르는 건 당연히 피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율리 님께서 "시술은 마취하고 진행하나요?"라고 또 질문 주셨어요. 실은 마취를 국소 마취는 합니다. 피부에 국소 마취는 하고요. 그리고 이 섬유륜을 뚫을 때 약간 불편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요거 우리 조금 요 사진을 다시 좀 보여 드리면요. 디스크 여기 뒷부분에 인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뒷부분 요게 인제 이게 이렇게 바늘이 뒤에서 이렇게 이게 허리예요, 뒤쪽이. 아래가 허리고 뒤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쭉 바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바늘이 뻥 하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뻥, 뻥 뚫은 거거든요. 들어갈 때 이 노랗게 보이는 게 신경이거든요. 신경인데 보시면은 요 신경을 살짝 밀 때가 있어요. 이제 신경 주변을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건드리면서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얘를 뻥 찌르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이제 그 주변을 스쳐서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신경을 손상시키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거는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살살살살 이렇게 건드리면서 이렇게 밀면서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때 약간 "다리가 찌릿하는 것 같아요." 요런 표현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인제 그때는 저는 인제 뭐 이거는 그 시술을 하는 의사들마다의 차이인데 고때 저는 인제 살짝 고런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 인제 리도카인이라는 국소 마취제를 아주 살짝만 뿌려 드리기는 합니다. 근데 인제 이게 전신 마취를 하진 않아요. 실은 인제 윤희 님께서는 "미국에 살고 계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미국에서는 전신 마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선 전신 마취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분들은 우선 통증을 외국보다는 좀 잘 참으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쪼끔 죄송한 말씀인 것 같긴 한데 국내에서는 실은 전신 마취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좀 입원을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재우는 종류의 그런 행위들은 입원을 많이 시켜야 되고요. 오랫동안 환자를 케어를 해야 돼요. 의사 한 명이 지켜봐야 되고 막 이렇게 환자를 눕혀서 막 1 시간 동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입원을 하여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외래에 한 6 시간 이렇게 눕혀 놓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시술 자체가 전신 마취를 별로 권장을 하지 않는 게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요 뒤에 신경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신경을 잘못하다가 이렇게 살살살살 밀면서 들어간다 그랬는데 콱 찔러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살살살 밀면서 들어가면은 환자분들이 알아요. 이렇게 다리가 찌릿거려요." 하고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시술을 하면서. 근데 만약에 환자분이 자고 있으면 찌를 때 환자분이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시술할 때 부작용이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나왔을 때 그거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재우는 거는 그거는 별로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주파 시술이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러니까 고주파 시술 Radio Frequency RF Radio Frequency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서 Radio Frequency Abla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제 여기서 냉각적 고주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Cooled Radio Frequency라 그래 가지고요. 열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지 말라고 이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주변 조직을 다 태워 먹잖아요. 그래서 멀쩡한 조직을 태워 먹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Cooled Radio Frequency Ablation 요거는 요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널 디스크에 Cooled
cold radio frequency ablation 이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시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디스크 요 엑스레이인 거예요. 엑스레이 요렇게 엑스레이에다가 디스크 안에다가 요런 바늘을 뻥뻥 집어넣어서 요게 이렇게 안 좋게 자라나서 들어간 염증 물질들을 요렇게 살짝 소각을 시켜주는 태워주는 고런 치료 방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요런 환자분이 계세요. 46세 직장 여성분이고요. 그 요추 5번, 천추 1번에 디스크 내장증이 있습니다. 이분도 MRI를 찍어 봤더니 이렇게 보입니다. 블랙 디스크죠. 딱 까마해 보이죠? 이제 딱 아시겠죠? 여기 딱 보면은 이제 우리 비욘디 구독자분들은 이제 너무나 이제 배운 분들이 되었습니다. 여기 까맣게 보입니다. 이 위에 디스크는 너무 예뻐요. 예. 여기 너무 예쁘고요. 맞아요. 또 LSBK님께서 또 말씀 주셨는데요.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 누웠다가 이렇게 허리에 힘 빡 주고 일어날 때, 그때 되게 아프고, 재채기 콱 할 때 아프고, 방지턱 쿵 하고 넘어갈 때 아프고요. 맞아요. 이런 상황들이 다, 그런 게 이제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일 때 이 디스크 내장증으로 인한 통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실은 여기 보면 디스크도 좀 뒷부분이 튀어나와 있기는 해요. 이렇게 MRI를 좀 꼼꼼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감히 뭐 이렇게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 나쁜 의사 뭐 이걸 평가하기 좀 그렇지만요. MRI를 되게 꼼꼼하게 보는 그런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우리가 가져왔을 때요. MRI를 꼼꼼하게 보고요. 그리고 또 MRI 꼼꼼하게 보고 본인의 증상하고 잘 매칭이 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치료 방법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분은 여기 이게 요추 5번이고요. 이게 천추뼈예요. 근데 여기에 요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분이고 보면 2년 전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고 그리고 나서부터 아팠어요. 복대를 착용을 하고 생활해야 되고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너무 불안하고 다리 쪽은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은데 허리를 이렇게 굽히는 게 너무 아프고 차 타다가 뭐 너무 아프고 화장실에서 힘주는 거 못 하겠고 근데 이분은 조금 약간 특이한 게 허리를 날카롭게 못으로 팍 박는 것 같이 너무 아프다. 찍는 것 같다. 이런 표현도 했어요. 그리고 너무 아플 때는 가끔 응급실에 가야 될 지경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셨고요. 그리고 뭐 이제 오래됐으니까 병원에 오기 전에 응급 뭐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신경차단술, 도수치료 약도 먹었고 거의 뭐 마약 진통제까지도 먹고 있었던 그런 분이 되셨고요. 그다음에 6개월 전에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MRI 찍어서 오셨고 디스크가 좀 튀어나와 있었고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하얗게 보여요. MRI의 뒷부분 하얗게 보이는 거. 요게 이제 뒷부분에 찢어졌구나. 섬유륜이 찢어졌구나라는 거를 약간 보여주는 그런 사인이 되겠습니다. 요런 거. 그래서 MRI를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근데 이제 내가 요게 과연 디스크 내장증으로 인한 통증일까를 조금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 있어요. 가늠을 해보는 방법이 디스크 조영술입니다. 디스크 조영술이 검사가 되겠어요. 검사고요. 검사를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또 우리 잠깐 물어보셨잖아요. 디스크 섬유륜을 자꾸 바늘로 찌르는 게 안 좋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결국엔 섬유륜을 찌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까 디스크 뒷부분을 태운다 그랬잖아요. 그 염증 많은 거를. 그 태우는 거는 더 조금 과격한 치료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좀 고민스러울 때. 이 디스크가 정말 통증의 원인일까가 고민스러울 때. 정말 긴가민가 얘가 원인일까? 이렇게를 확실하게 알고 싶을 때는 진단을 위해서 디스크 조영술을 하는 거예요. 디스크 조영술. 그래서 이제 디스크 안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살짝 더 얇은 바늘을 집어넣고요. 이렇게 살짝 압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압력을 일부러 더 아프게 만드는 거죠. 아프게. 그래서 이 아픈 통증이 나의 허리 통증하고 유사하게 통증을 유발하느냐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되게 괴롭겠죠. 가뜩이나 아파 죽겠는데 여기다가 또 압력을 또 줘가지고 나의 아픈 통증을 또 유발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검사. 이렇게 한 다음에 CT를 찍어요. CT를 찍으면 이렇게 뒷부분 어떻게 찢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 검사를 했더니 너무 아파요 막 이렇게 검사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CT에서도 뒷부분이 이렇게 찢어졌대요. 쫙 다 찢어지고 다 찢어진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은 디스크 이제 냉각 쪽 고주파 열 응고술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네.
라이언 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네요. 50대 인제 여자분이시고 허리 디스크 4-5 번의 협착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오른쪽 허벅지, 오금, 종아리 통증 오른쪽으로 종아리고 오금 쪽이다. 그럼 뒤쪽으로 인제 쪼끔 불편하신 거네요. 그쵸? 그러면은 척추 1번 쪽 그 더마톰 그쪽에 인제 신경 분절이네요. 통증이 있었는데 일 주일째 소염이완제 복용해서 연관통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쪼끔 호전이 됐고 허리뼈 근힘과 그다음에 통증이 있는데 PDRN 주사 이거는 이제 연어 그 세먼 스펌한테 얻은 거예요. 세먼 정액한테. 주사가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신경 차단술이 나을지. 협착이 있다라고 하면은 PDRN은 재생주사거든요. 재생주사, DNA 재생주사. 그래서 만약에 허리 쪽 통증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많이 해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뭐 그냥 허리의 어떤 근육계 강화와 근육의 뭉침을 풀어주는 정도를 기대하신다면 PDRN 주사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스테로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뼈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만약에 방사통이 굉장히 심하다. 그런 종류, 저림이 심하다. 그리고 다리 쪽으로 어떤 시림이라든지 걸었을 때 클라우디케이션이라 그래서 좀 걷는 거 자체가 많이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신경 차단술이 나은데 신경 차단술은 또 좀 굳이 한다면 그 뼈 주사 스테로이드를 일부를 좀 섞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런 것들을 좀 잘 따져 보셔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고 PDRN은 아직까지는 신경에다가 주사 놓는 거는 허가가 되지는 않았지만 허가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쟤는 인제 근육과 힘줄과 인대의 재생 주사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된다. 뭐 요렇게 좀 구분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많이 해결됐다라고 한다면 허리 쪽에 이제 PDRN 주사를 맞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윤희 님께서 또 물어보셨는데요.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미국에서는 2,000불에서 10,000불 뭐 이렇게 근데 차이가 많이 뭐 이렇게 되게 레인지가 너무 넓은 거 아닌가요? 2,000에서 10,000불이면은 10,000불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저게 뭐 얼마인가요? 1,500만 원인가? 1,400만 원이고 2,000불이면은 한 뭐 300만 원 정도 하나요? 예. 근데 2,000불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키트 값이 우리나라도 키트 값만 한 300만 원 정도 한다고 알고 있어요. 쿨드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는 그 허리에 디스크를 한다면 쿨드를 이제 키트를 하나를 까서요. 그래 가지고 보통 하나의 디스크를 이렇게 좀 치료하게 돼 있지만은 이게 좀 그 시술하는 사람이 굉장히 젠틀하게 잘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한 2레벨 정도까지 2레벨 정말 잘 쓰면 3레벨까지도 이렇게 좀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또 까고 막 이러지는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국은 아마 10,000불 받을 거예요, 미국은. 충분히 받고도 남죠, 거기는. 근데 인제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비싸게 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은 요렇게 요 진단을 위해서 디스크 조영술을 실시를 좀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제대로 했고 그래서 디스크의 냉각적 고주파 열 응고술을 해 드렸어요. 이렇게 보면은 5번 척추 1 번이었잖아요. 여기다 바늘 요렇게 넣어 드렸고요. 그래 가지고 요 뒷부분 살짝 안 좋은 데다가 좀 그 뒷부분 안 좋은 신경들을 이렇게 냉각을 시켜서 고주파로 태웠죠. 그래서 복직은 잘 하셨고 1년 8 개월간 통증이 심하지 않게 잘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김보윤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블랙 디스크가 굉장히 여러 군데에 있다고 말씀 주셨네요. 요추 1 번, 2 번, 2 번, 3 번, 그리고 3 번, 4 번에도 있고 그 아래에 4 번, 5 번, 5번 척추 1 번은 블랙 디스크는 없다. 그래요? 근데 블랙 디스크가 보통 근데 4 번, 5 번이 제일 많이 그 디스크 퇴행이랑 그 척추 퇴행이 오는 부위인데 그래도 그쪽은 좀 괜찮네요. 5번 척추 1 번에 팽윤회이 좀 발생했고 살짝 돌출이 있다. 5번 척추 1 번의 돌출에 의해서 허리 통증 및 방사통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럼 당연하죠. 허리 돌출이 근데 어느 정도 팽윤이면은 약간 돌출일 텐데요. 근데 그 정도에 의해서 허리 통증 및 방사통이 있을 수 있나요?
MRI를 직접 좀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요. 근데 뭐 부위가 어떻게 지금 돌출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또 디스크만 돌출되어 있느냐, 뒷부분에 뭐 황색 인대가 같이 또 많이 골아가 되어 이렇게 많이 두꺼워져 있느냐, 또 관절이 많이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방사통 여부가 또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 척 그러니까 신경이 나가는 구멍이 많이 좁아져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신경공 협착증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뭐 방사통이 디스크의 돌출은 생각보다 적지만 방사통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영술 할 때 하고 고주파 치료 시에 미세 바늘이나 고주파로 인해 부작용이 있다고. 음 미세 바늘로 고주파로 인한 부작용은 아니요. 그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주파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선택을 하셔야 되냐면, 고주파가 열고주파가 있어요. 열로 인제 신경을 지지는 고주파가 있고, 박동성 고주파가 있는데, 박동성 고주파는 신경을 이게 마그네틱 필드라 그래 가지고 인제 신경을 미세하게 이렇게 따다다다닥 쳐 가지고 이렇게 기절을 시키는 치료, 뭐 고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여 드리는 디스크의 쿨드 인제 고주파는 굉장히 커다랗게 그 리전을 만든 열로 지져 주는 그런 고주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인제 아무래도 열로 지져 주는 거는 주변의 구조물들까지 열로 지져지지 않게끔 굉장히 조심해서 전문가한테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운동신경, 이게 막 이렇게 우리가 신경도 종류가 많잖아요. 감각신경만 지져야지, 통증을 인지하는 신경만 지져야지, 이렇게 멀쩡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중요한 신경을 지지면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어 근데 우리가 강하게 지지면 지질수록 뭐 그 치료의 효과는 또 오래가요. 박동성 고주파 같은 경우는 운동신경에 보통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해줄 수가 있는데, 근데 치료의 효과는 또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따져 보고 어느 신경을 우리가 타겟으로 해서 치료할 것이냐, 요거를 따져 보고, 이 신경이 운동신경을 포함하고 있느냐, 요거를 또 따져 보고, 그리고 어디까지를 우리가 또 지질 것이냐, 어디까지를 치료해 줘야 될 것이냐, 요런 거를 또 따져 보고 굉장히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걸 가지고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해서 환자분한테 설명하고 치료의 어떤 플랜, 계획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또 인제 여성분이에요. 38세, 오늘 다 여성분의 이렇게 증례만 좀 갖고 왔습니다. 보면은 165세 65kg 여성분이 되겠고요. 4-5번 MR 좀 튀어나왔어요. 여기가 4-5 번입니다. 4-5 번이 쪼끔 튀어나왔고요. 요렇게 튀어나왔습니다. 많이 안 튀어나왔는데 보세요. 이분도 보면은 그 황색 인대가 약간 두꺼워졌는데, 이분은 여기 관절이 있는데 캡슐이 두꺼워졌어요.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됐어요, 여기가. 이게 후관절이에요. 척추 후관절. 그러면서 여기 신경 나가는 구멍이 약간 좁아진 거예요. 이런 분은 하지 방사통이 살짝 있을 수 있어요, 요런 경우에. 그래 가지고 다리로 찌르륵 하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거든요. 타병원에서 수차례 경막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지만 시술 효과는 뭐 그냥 쪼끔 일시적이긴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환자분은 신경 차단술 "난 이미 너무 많이 받았다. 그래 가지고 나는 그냥 여기서 뭐 디스크에다가 뭐 이렇게 지진다던데 난 그거 그냥 바로 할래요." 이러면서 오신 그런 분이었고요. 그래서 인제 그냥 그 치료를 바로 했습니다. "앉아 있는 거 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표현하셨고, 그리고 "누워 있을 때는 쪼끔 그나마 나아요." 이런 얘기하셨고요. "옆으로 누우면 때가 쪼끔 더 낫다. 똑바로 눕는 거보다." 요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미 그전에 여러 치료는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디스크 뭐 고주파 치료가 있다던데 그거 그냥 바로 해 주세요." 해서 설명을 인제 자세하게 드린 다음에 바로 그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 드렸던 그 디스크 키트를 인제 하나를 까서 4 번, 5번 그리고 5번 천추 1번 두 개 디스크에다가 치료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인제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한 달 뒤에 외래 오셔서 3-4 점으로 통증 점수는 9 점이었는데 이제 많이 떨어진 거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많이 좋아지시긴 했는데 그 이후에 쪼끔 또 좀 과하게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쪼끔 통증 점수가 최근에 올라가서 치료를 좀 다시 하고 있는 그런 분이기는 합니다. 네, 뭐 이게 항상 치료 효과가 이제 좋은 그런 환자분들의 케이스를 많이 보여 드리고는 있어서
쪼끔 안 좋았던 그런 환자분들도 쪼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렇게 경과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요런 케이스예요.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렸던 뭐 PDRN 뭐 요런 거를 "허리에 받는 게 좋나요?"라고 물어보시잖아요. PDRN도 좋고요. 그리고 또 콜라겐도 좋아요. 뭐 고런 것들 치료를 해볼 수 있어요. 허리에다 이렇게 주입을 받는데요. 요 자료를 제가 좀 보여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왜 갖고 왔냐면요. 음 보시면은 이거 저희 센터에서 한 연구인데요. 전향적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대조군 비교 연구라는 건데, 전향적이라는 건 우리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했다는 거고, 무작위 배정은 내가 어느 그룹에 배정될지 모른다는 거고요. 이중 눈가림은 환자도 모르고 의사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대조군은 한 그룹은 콜라겐을 허리에 주입했고요. 허리 근육 힘줄 인대에다가 한 그룹은 국소마취제를 막 이렇게 주입했어요, 아픈 데다가. 그랬더니 아픈 그 이렇게 앞통점 눌러보면서 주입했거든요. 그랬더니 통증 점수가 이거 3 번씩 주입했어요, 아픈 데다가. 그랬더니 콜라겐을 주입한 그룹은 주입하고 나서 3번 주입하고 3 개월 뒤에 통증 점수가 맨 처음에는 6.7 이었는데 5.4 점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리도카인 준 그 국소마취제 준 그룹은 5.8 이었는데 12주 뒤에 그대로 5.9 였어요. 네, 그래서 이거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의사도 모르고 환자도 몰라요, 내가 뭐 맞았는지. 근데 확실하게 콜라겐 맞은 그룹은 더 떨어지더라. 이 ODI라는 거는 기능을 의미하는 그런 설문지거든요. 얼마나 잘 걷느냐, 일상 활동을 얼마나 잘하느냐, 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느냐, 뭐 그런 거 목욕할 때 뭐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설문지예요. 이 점수도 유의하게 콜라겐 주입군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 그 확실하게 어떤 그 재생을 해 주는 그런 주사들이 의미가 있게 '허리 쪽으로 통증 치료를 도와주는구나.'라는 거를 저희 센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DNA 주사라든지 뭐 이런 콜라겐 치료를 허리에다가 이렇게 주입을 해 주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윤리 님께서요. "시술을 하고 출근은 언제 가능할까요?"라고 물어보셨어요. 회복 기간을 알고 싶다고요? 말씀 주셨는데, 실은 뭐 시술 자체가 많이 힘들진 않아요. 요거 인제 고 뻥하고 이제 디스크 안으로 바늘이 들어가고 나면은 치료는 되게 편하게들 잘 받으십니다. 이렇게 기계가 이제 띡띡띡 돌아가는데 환자분은 그냥 이렇게 주무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이렇게 주무시더라고요, 환자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인제 바늘을 뽑고 복대를 쪼끔 채워 드리기는 해요. 얘가 또 복압이 막 올라가는 상황을 만드는 거는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복대를 인제 착용하고 한 달 정도 이제 이렇게 지내시게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막 이렇게 수술을 절개를 하거나 이런 수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만 좀 피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댁에 가셔서 뭐 1 주일 정도는 인제 뭐 과격한 운동 같은 거 당연히 하시면 안 되고요. 회복 기간, 그러니까 뭐 특별한 회복 기간을 길게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일상 활동 그대로 다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외출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만 되도록 뭐 그 한 달 정도는 피해 주시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음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봤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나의 허리 통증, MRI가 아무리 멀쩡해도, MRI가 아무리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오지 않고 뭐 협착증이 별로 없고 하더라도 내가 허리가 아프다고 한다면 디스크 내장증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고런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병이 있다는 것도 좀 알고 좀 치료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당연히 모든 치료의 원칙은 가장 기본적인 어 물리치료, 그다음에 뭐 운동치료, 운동요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재활 운동, 또 먹는 약, 경구약 요런 것부터 시작이다. 그래도 안 되면 그러면은 인제 간단한 주사다. 그래도 안 되면 신경 차단술 간단한 거다. 그래도 안 될 때 해볼 수 있는 옵션, 치료 옵션 중에 하나가 그게 인제 디스크에다가 고주파 치료를 하는 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디스크에다가 고주파 치료를 했는데도 안 낫는 경우도 있어요. 드물지만 그런 경우는 뭐를 했느냐, 인공 디스크를 뭐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요즘에 외국에서 미국 같은 데서 또 뭐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메젠카이말 스템셀이라 그래서 그 스템셀
그러니까 우리 재생해 주는 왜 그 스템셀 있죠? 그런 셀들을 그 세포들을 이렇게 거기다가 디스크에다가 넣어 주는 거예요. 예. 그 조직들을 재생 조직 셀들을 이렇게 거기다가 넣어 주는 고런 종류의 치료들도 좀 이렇게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인제 많이 지나가긴 했는데요. 천장 관절에도 우리가 고주파 치료를 해줄 수가 있어요. 천장 관절도 천장 관절이잖아요. 천장 관절은 어디냐? 예전에도 제가 계속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엉덩이에 관절이 있어요. 엉덩이뼈, 꼬리뼈가 이렇게 만져지잖아요. 꼬리뼈 위에 이렇게 삼각형 뼈가 있습니다. 평평한 뼈가 있어요. 그 뼈가 바로 천장 관절이 있는 뼈입니다. 천장 관절은 두 개의 뼈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바로 천장 관절이 있는 뼈가 되겠는데요. 천장 관절은 우리 통증을 연구하는 굉장히 큰 학회들에서 가이드라인이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표준 치료 시술 치료 가이드를 만들었어요. 아직 이게 편찬이 되진 않았고요. 이 치료 가이드라인에 인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보면은 이거는 인제 목 쪽 그리고 허리 쪽, 이거는 허리, 이거는 목 쪽의 관절 치료의 가이드라인에도 제가 참여를 했거든요. 이게 제 이름입니다. 예. 제가 참여를 했고 천장 관절의 통증 치료에 대한 국제 표준 시술 치료 가이드에도 참여를 했어요. 여기에 치료의 두 가지 시술이 있는데 첫 번째 시술이 당연히 천장 관절에다가 이렇게 인젝션,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결국에는 이제 고주파 치료입니다. 고주파 치료고요. 그 고주파 치료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또 이렇게 말씀드렸던 냉각적 고주파, 뭐 열 응고술 뭐 요런 치료들이 되겠습니다. 만성 요통 환자에 굉장히 또 많은 환자들이 3명 중에 1 명이 천장 관절통이 함께 동반된다고 해요. 그 골반통이 굉장히 많이들 동반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허리 수술하신 분들 중에 천장 관절통이 또 나중에 같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요런 경우들. 만약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천장 관절통이 있을 경우는 얘는 관절이 좀 퇴행성 관절염으로 같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젊은 연령층은 주변의 인대 그쪽 구조물이 또 연관돼서 같이 안 좋은 거예요. 특히 젊은 연령층의 천장 관절이 아픈 경우는 우리는 천장 관절의 노화가 아니라 천장 관절 증후군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 요럴 때는 이 천장 관절의 어떤 통증을 진단하기 위해 진단적 블록 리도카인 인젝션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요 리도카인 인젝션을 한 다음에 "얘가 정말 천장 관절과 연관된 통증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고주파 열 응고술을 해볼 수가 있겠고 시술의 효과는 한 6 개월 정도 네 지속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네. 그리고 뭐 요런 고주파 시술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좀 사용을 해 보고 있어요. 뭐 무릎 수술하고 나서도 계속 아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무릎 수술하고 나서도 한 10분 중에 1분 정도는 통증이 계속됩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뭐 주변에 신경들을 이렇게 살짝살짝 짖어 주는 고주파 열 응고술을 같이 해 드릴 수 있어요. 요 분도 82세 김옥분 할머님 무릎에다가 이게 인공관절 넣었는데 계속 아파하셔서 고주파 열 응고술을 해 드렸던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이분은 맨 처음에 들어오셔서 거의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아드님이 열심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고주파 시술해 드리고 나서는 그다음에는 계속 휠체어 타고 들어오시다가 지팡이 짚으면서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아프다고는 하셨어요. 계속 아프다고는 하시는데 아드님보다 이제 말씀을 더 많이 하시고 "아직 아프다고 계속 아픈데 언제 낫냐?" 이러면서 본인이 인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그런 그래서 '아 이분이 그래도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고 쪼끔 전보다는 나아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랬던 할머님이 계셨어요. 네. 시간이 인제 거의 다 됐는데요. 그 자라 님께서 또 질문 올려주셔서요. 저거 우리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자라 님께서 "경추 5 번, 6 번에 돌출이 있다." 아마 디스크 돌출이겠죠? "블랙 디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증상은 팔저림이 없다." 팔저림이 없네요. "목 통증, 견갑골 쪽으로 통증이 있네요. 수년간 매일 진통제를 먹어야 하는 정도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렇군요. "이 경우에도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가 적합한지 궁금하다." 말씀 주셨는데 스테로이드 치료를 해본 적이 없으시군요. 근데 인제 만약에 돌출이 있고 블랙 디스크까지 확인을 했다는 거는 MRI를 보셨다는 얘기고
팔저림은 없지만 견갑골 쪽으로도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런 경우는 통증 점수를 물론 따져야 되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통증이 있었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렇다면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도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 쪽으로 저림이 있을 때가 스테로이드 치료가 가장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는 있지만 등 쪽으로 내려가는 견갑골 통증도 스테로이드 치료에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수년간 매일 진통제를 먹어야 될 정도니깐요. 스테로이드 치료를 한 번 정도는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위험할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전문적으로 하는 데서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라이언 님께서 또 질문을 막 올려주셨는데 허리가 디스크면은 플랭크 이거 운동 얘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버티는 거 운동이 별로일까요? 저는 별로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 허리 디스크면은 뭐 그래도 허리 근력 강화 차원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복근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게 허리에 관절이 안 좋을 때 하는 운동하고 그다음에 허리가 디스크가 있을 때 하는 운동하고 뭐 요런 것들이 쪼끔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이 맥켄지 운동만이 모든 거가 답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목적하고는 또 약간 좀 다릅니다, 허리 운동은.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만성 통증 질환의 모든 것에서 이제 뭐 우리가 다음에 지금까지 되게 긴 시간 동안 허리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경추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목 통증 이야기를 하면서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가 인제 얼굴 통증 이야기고요. 근데 인제 이렇게 12번째가 좀 희귀 질환인데 희귀 질환은 다들 별로 관심이 없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희귀 질환은 좀 이야기를 적게 하고 저때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 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혹시 궁금하거나 쪼끔 더 이야기를 나눠 보고 싶다, 더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좀 더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은 반영해서 제가 또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의견 그리고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